대한민국에 범람하는 가짜 뉴스들, 이 속에서 진실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황상민 TV의 개막을 알립니다. 황상민 TV가 새로운 오픈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깨어있는 눈으로 사회를 바라보려는 주인들과 함께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후원 계좌는 하나은행 231-910-016-51404 황심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 땡땡현님이 주셨어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이고 현재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임용되어 현재는 출산과 양육으로 1년 정도 육아휴직 중입니다. 막연히 교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졸업 후 몇 년간 교사 임용 시험을 하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임용이 되어 일을 시작했지만 유지와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 생활이 재미가 없었습니다. 회계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일이 많아서 실무에서는 어려움도 실수도 많았습니다. 이런 점도 현재 일에 대한 대감정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 자체에서 성취감이나 만족을 얻고 싶습니다. 손으로 하는 작업처럼 그 일에 몰입하여 결과물을 내는 것과 같은 느낌을 얻고 싶습니다. 아직은 잘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뚜렷하지 않고 조금씩 흥미가 있는 일들만 있습니다.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든 잘 해내는 것에 집중을 하고 후에 관심이 생기는 일들을 조금씩 하자. 그러면 더 알고 싶은 분야가 생기겠지 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지금 하는 일을 연명하듯 대충 하고 다른 관심 분야에 집중하여 더 열심히 해보자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별 차이 없어 보이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너지 분배가 삶의 질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해야 제게 의미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이런 질문이나 사연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하고 비슷하구나 이렇게 느낌이 올까요? 아니면 뭘 저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아이고 저 사람은 지금 고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공무원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고 불행껏 행복 시작일 것 같은데 저 가정스러운 인간 내한테 지금 지 고민이라는 거를 빙자해가지고 자랑하는 거지. 이런 사연을 가질 때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공감을 하시는데 이분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그냥 과감히 공무원 그만두고 자기 하는 거를 찾아라고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 상황이었으면 저는 이랬으니까 선택은 너의 몫이다. 아, 나는 이렇게 해서 결국 나의 길을 찾았는데 너는 어쩔지 잘 모르겠다. 그건 선택은 너의 몫이다. 멋있어요. 멋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명색이 심리 상담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죠? 네. 그러면 심리 상담을 하는 당신은 그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럴 때 이분의 이제 프로파일을 먼저 WPI 프로파일을 봐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딱 보니까 이분 2017년 5월달 1년 반 전에 딱 했는데 이분이 뭐예요? 이분이 로맨티스트의 트러스트 만빵이 높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진짜 잘해야 되겠다. 밤을 새서라도 조금 더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래도 뭔가 하는 게 의미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분 진짜 프로파일은 로맨이긴 한데 M자형이에요. 근데 M자형 중에서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셀프가 바닥이에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진짜 자기한테 맞을까 잘해야 된다는 마음은 엄청 큰데 이 잘 못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그 심리 상태에서 전전긍긍하는 마음인데 1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 프로파일은 M자형이긴 한데 로맨과 트러스트가 일치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M자형이 공무원과 같은 글을 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뚜렷한 의미나 이유를 발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거는 거의 뭐라고 제가 표현했냐 하면 동물원에 갇힌 동물의 심리 상태하고 똑같아. 원래는 야생으로서 산과 들을 뛰어다니면서 자기의 삶을 뭔가 찾아서 지낸다는 그런 뿌듯함을 가져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로맨티스트 성향이 강하니까 거기에 또 정서적인 공간과 안정감에 대한 그 불안, 자기가
상당히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불안을 좀 더 낮춘 상태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있어서 그래서 막연히 교사가 되겠다, 공무원이 되겠다라는 건 다른 사람들한테 좀 번듯하게도 보이고 자기가 좀 안정적인 거를 택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교사 임용시험 보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고 공무원이 된 거예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자기가 기본적으로 능력도 있으니까 할 수 있거든. 근데 지금 상태를 딱 보니까 로맨티스트하고 트러스가 일치된 상태는 이제 자기의 불안 상태는 좀 해소가 된 거예요. 정서적으로는 안정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저는 일 자체에서 성취감이나 만족을 얻고 싶습니다. 공무원 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공무원 생활 그러면 그만둘 거냐? 못 그만둬요. 못 그만둬요. 자르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분은 일 잘할까요? 못할까요? 이분은 중간 이상으로 일을 해요. 근데 스스로 내가 진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잘하지 못하거나 항상 너 일 잘한다라고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는 심리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걸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이러면서 본인 스스로 끊임없이 이거를 도망가려고 하는, 또 이거를 중지하고 싶은 이유를 찾아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육아휴직증이라는 거예요. 육아휴직이라는 게 아주 본인한테는 지금 좋은 도망갈 수 있는 건수가 생겼는데, 지금 이제 육아휴직 끝날 시점에 이제 지금 된 거예요. 돌아가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이제 끔찍한 생각이 들고, 그만두자니 애는 어떻게 키워, 그리고 집에서 애를 키운다는 건 자기 자신이 자기를 용납하기 상당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그래도 주위 사람들의 기대나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정받는 데 상당히 중요하거든. 이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니까 이분은 그만두기가 힘들다는 상황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고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잔인하죠?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거 진짜 돌아버리는 이야기거든요. 이럴 때 저는 뭐라고 했냐면, 이분은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근데 당신이 지난 몇 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던 방식으로 돌아가면, 이분은 돌아가면 일단 위장장애에 시달리게 될 거고, 또 아토피가 심하게 발병할 수도 있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갑상선 호르몬 장애가 있다는 진단을 받을 수도 있고, 불면증에 시달릴 수도 있고, 아니면 폭식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이 생활 습관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릴레이션이 이전이나 지금이나 상대적으로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럼 항상 자기는 같이 일하는 동료와의 관계, 특히 상사가 자기를 어떻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불평, 불만을 상당히 많이 쏟아낼 위험성이 있어요. 상사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상사는 널 탱자탱자 놀고 있는데 저런 인간이 공무원을 하고 있다니, 이게 나라 꼴이 말이 됩니까? 이런 생각까지도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프로파일에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을 제가 상담을 하면 할수록 얼마나 비슷하게 이분들의 모습이 나타나는가를 느끼게 되고, 또 그럴 때 재밌게도요, 이분이 지금 나름대로 생각하는,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하면 더 알고 싶은 분야가 생기겠지. 지금 하는 일을 연명하게 대충 하고 다른 관심 분야에 집중해서 더 열심히 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거는 스스로를 더 학대하고 죽이는 길이에요. 이런 분한테 첫 번째 제안은요, 당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지금은 휴직 중이라서 하는 일이 없는데요. 왜 안 웃으시죠? 이럴 때는 웃어야 되는데. 네, 그렇잖아요. 제가 물어본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했잖아요. 휴직 중인 사람한테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하면 휴직 중인데요. 그 상황이지 무슨 일을 할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마지막에 그만뒀을 때 어떤 일을 본인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그럼 대부분 무슨 일을 하기는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민원과 관련된 일을 했던 것 같기는 한데요. 왜? 자기가
기억에 담아두고 싶지 않을 정도로 심리적으로 부정하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공무원이 좋은 거는요, 이렇게 휴직했다가 가게 되면요, 이전에 했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 배치가 되면 또 어떤 일이 자기한테 주어질 거거든요. 이제부터는요, 당신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일을 하는 당신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신이 어떤 새로운 일을 또 맡게 될 텐데, 그거를 당신이 그냥 주어졌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일을 잘한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인가, 그리고 진짜 잘하는 사람은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잘하는 것인가, 그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것이 실제로 아이디얼리스트의 성향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잘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뚜렷하지 않고 조금씩 흥미가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당신만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거를 누구보다도 잘하게 되는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될 때, 그거는 당신이 현재 당신의 일을 로맨티스트 성향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는데, 실제로는 당신은 당신이 하는 일에 당신만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해나가게 될 때 M자형으로서 이 자기평가와 타인평가가 일치하고 그 일을 완벽하게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즐기는 심리 상태에서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그거를 느낄 수 있게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게 이 프로파일을 통해서 이분의 사연과 일치되는 상담을 하고 그분의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게 된다고 설명을 하면, 이제 그냥 하던 거 그만두고 네가 하는 걸 찾아봤어요, 이런 이야기와는 다르다는 거 느끼시죠? 혹시 그 이야기를 해서 조금 마음 상하셨어요?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위로하고 격려할 때 내 경험에 비추어서 사실은 야매 상담하듯이 우리가 해주는 거하고, 진짜 이 WPI 프로파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성향과 특성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표면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문제와 그 사람의 진짜 문제가 어떻게 차이가 나고 나타나는가를 확인하게 됐을 때, 이 구체적인 단서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 WPI를 활용한 상담의 가장 에센스고, 그냥 막연히 상담이라고 그러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냥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이런 배고픈 사람한테 밥 한 끼 나눠주는 그런 활동하고는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신다면, 어쨌거나 내 인생에서 나오는 그 20개 이상의 많은 분들의 훨씬 더 자세한 사연에 대해서 상담을 했던 내용은 바로 이 과정을 체계적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사연도 상당히 재밌는데요. 이분도 프로파일만 보면 아이디얼리스트인데 트러스트 만빵이거든요. 아이디얼리스트인데 트러스트 만빵이고 릴레이션 바닥이고 컬처가 높다. 이분은 자기를 괴롭히는 가장 큰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나는 이래야 돼 라는 것에 아주 사로잡힌 대표적인 분인데요. 어떻게 보냐면 참 재밌어요. 제가 우선으로 여기는 가치는 진실, 균형, 자유, 선, 용기입니다. 제가 만나는 지인분들이나 가족에 대하여 어느 정도 관찰을 하면 대략 어떠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이제는 조금은 보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 거의 선무당 다 됐다는 거예요, 스스로. 난 너희들을 딱 보기만 해도 이제 알아. 이분 뭐 해야 될까요? 자, 그리하여 이전에 궁금해했던 많은 문제가 풀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WPI에 관심도 많이 가지고 또 저한테 상당히 많이 이 뭔가를 배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개는 아이디얼리스트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는 단계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고민을, 그 다음 사연이 시작합니다. 여태껏 살아오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어떤 때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음을 아주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역으로 제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마치 저희 귀에 들어오면서 내용이 일정한 패턴에 따라서 재정렬되었다고나 할까요?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요, 저는요 제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분이 고백을 하신 거예요. 이 고백을 하신 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 가장 큰 고민은 내가 이야기하는 거를 왜 사람들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까, 그대로 이해하지 못할까.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어떤 때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음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아주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강박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설명을 하면 할수록 더 못 알아듣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진짜 죽고 싶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저보다 훨씬 자신감이 있으신 분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저는 저 마음대로 아주 잘 들어듣고 일정한 패턴에 따라서 재정렬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또 여러 가지 책과 자료도 찾아보면서 사람마다 마음의 성향이 다를 뿐만 아니라 사물을 인지하는 회로나 코드도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WPR을 공부를 하면서 이분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내가 생각했던 게 이 황모 씨가 정리를 했네. 난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제는 공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공감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아니면 마음 성향과 인지 방식이 비슷한 사람과 비슷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걸까요? 맞아요. 자기하고 사실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공감하는 것이 대부분 일어나는 일 맞아요. 11월 어쨌거나 내 인생 북 콘서트 방송에서 박사님께서 방송을 하신 것과 내담자분들이 받아들인 게 너무나 다르다는 것에 놀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이분이 진짜 저를 뛰어넘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다 해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 이 질문에 제가 허걱, 내가 30년 전에 심리학을 공부할 때 가졌던 그 질문을 이분이 계속하고 있구나. 제가 심리학을 공부를 한 지가 한 35년이 되는 것 같은데요. 더 되나? 더 되는 것 같네요. 1982년에 심리학 전공을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2018년이면 34년, 네, 거의 5년쯤 되네요. 자, 그런데 그때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겠다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하고 의사소통이 안 될까?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뭘까? 그거를 내가 뭔가 잘못된 건가? 이런 질문을 그때부터 사실은 하면, 그리고 되게 많은 경우에는 많은 저 주위에 있는 사람이 너 좀 이상하다, 너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심지어는 목소리도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50년 전부터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35년 전에 심리학 처음 공부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제가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물어봐요. 끊임없이 물어봐요. 그리고 그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들으면서 내가 이해한 것이 맞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이분은 자기가 이해하는 것을 자기가 나름대로 일정한 패턴으로 정리를 한다는 거는 본인이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자기 나름대로 정렬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듣는다라는 것까지도 인식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분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서 듣고 그 사람은 나와는 어떤 다른 의미로 저 이야기를 할까라는 거에서 신경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어떻게 알아요? 안 쓴다는 거를. 이분이 릴레이션 바닥이고 매뉴얼 바닥이에요. 이분은 자기만의 세계에서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한테 일단 관심이 없어요. 이분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처방은 일단 다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 사람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좋은 방법은요, 어떤 사람하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대화를 하면 일단 그걸 다 녹음을 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 녹음한 거를 다 녹취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주로
이야기하는 건 그래요? 아 그렇군요. 아 훌륭해요. 아 그럴 수도 있군요. 이런 대답 외에는 다른 이야기는 결코 하지 말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저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알아들을 거라고 기대를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하면 돼요.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런데 왜 문제예요? 그래서요, 그 사람을 보면 제가 저 혼자 이야기를 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요, 1시간 이야기했는데도 저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요, 제가 손해를 본 것 같고요, 억울하기도 해요. 이분의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이분은 사람을 만나면 본인 이야기를 하지 말고 무조건 들어주는데 시간을 다 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당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당신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당신이 이야기를 1%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할 때는 계속 경청을 한다. 훌륭해요. 훌륭해요. 이분이 계속 경청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분은요, 주위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이해심이 많은 사람으로, 엄청나게 이분이 겸손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분이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럼님인데요. 이 럼님도 지금 이 프로파일 딱 보세요. M자형이죠. 그리고 M자형과 W형이 교체되는 이 놀라운 다이아몬드형으로 갔는데, 다이아몬드형보다는 다이아몬드가 3개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형편이 조금 나아요. 그렇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돌아버리려고 하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신경을 좀 많이 쓰는데, 이분은 사실 본인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2018년 5월달인데 그나마 지금 조금 나은 게 2018년 12월달인데 지금은 로맨하고 에이전트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로맨하고 에이전트 성향으로 바뀐 거는 자기가 뭘 하는지 관계없이 이제 자기한테 주어진 일에 그냥 몰두하고 혼자서 누구도 내 마음 몰라 라는 마음으로 지내는 심리 상태로 완벽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맨하고 기본적으로 릴레이션은 아마 검사를 하면 로맨하고 릴레이션이나 로맨하고 매뉴얼 이쪽에서 로맨하고 릴레이션을 나왔다가 로맨에서 매뉴얼을 해서 당신이 좀 더 힘들고 당신만의 틀 속에 갇혀 있군요. 이 정도의 아마 검사 반응의 차이는 나오긴 하겠지만은 본인이 기본적으로 크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전체 프로파일을 보면 이분은 엄청나게 큰 변화를 겪었어요. 이제는 거의 세상에 대해 인간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그냥 나는 죽은 듯이 내한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요? 라는 마음. 진짜 이분 진짜 힘든 상황에서 거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없애버리는 아이디얼리스트 셀프는 완전히 바닥 수준으로 딱 해놓고 지금 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사연은 남들이 말할 땐 로맨으로 상처를 받고 담아두고 남들이 말할 땐 남들에게 말할 땐 아이디얼로 상처를 주고 배려하지 못해요. 예, 이 M자형이 가진 가장 안 좋은 경우가 바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눈치는 보는데 눈치가 없어서 관계 사회생활이 힘듭니다.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솔직하게 말하고 문제가 있거나 납득이 안 될 땐 잘 물어봅니다. 그런데 수직 문화의 직장에서는 토단다, 딴말한다, 말할 군분이 안 되는데 말한다고, 반대로 수평적 문화에서는 아예 입을 닫고 말이 너무 없다고 합니다. 자유로운 가정환경과 달리 직장이나 조직생활에서는 저희 성격이 남들에게는 많이 튀어 보이나 봅니다. 저를 생각하는 분들은 제게 말을 하지 말라, 조심하라 합니다. 살아남으려면 뱀처럼 눈에 띄지 않고 말하지 않아야겠지 하면서도 뱀처럼 살아라 말처럼 잘 안 됩니다. 내 욕망을 무시하고 싶은 건가 싶고 말을 못하니 우울하기도 합니다. 돈 받는 직장 조직이란 원래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곳일까요? 로맨 아이디얼 융통성 없는 에이전트 매뉴얼이 새겨야 할 신입의 자세란 무엇일까요? 이 재기발랄하고 참 나름대로 열정이 있는 이 신입이 조직 생활을 하면서 이제 겪는, 너는 왜 눈치 없이 튀었어 그 이렇게 하니, 이런 상황을 이제 겪는, 거의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친구가 군대에 가면
아주 놀라운 고문관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 군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지적하고 거의 하극상이라고 하는 그 상황까지 몰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릴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밉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 소리는 계속 듣게 되죠. 상황은 변하지만 제 마음속 소리는 나로 살고 싶다입니다. 생긴 모습 그대로 살고 싶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일까 많이 고민했는데 WPI를 통해 그동안 제가 왜 힘들었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당연히 이해가 가죠, 그죠? 로맨의 이 릴레이션인데 로맨하고 아이디얼이 같이 있는 M자형 전형이고, 자, 유년기에는 로맨으로, 청소년기에는 아이디얼로, 성인이 되어서는 빛나지 않는 다이아몬드로 살고 싶습니다. 예, 이 다이아몬드 이렇게 사는 것, 나답게 산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내 특성을 살려 일하면 행복할까요? 욕망대로 한다면 행복한 것인가? 라는 고민으로 잠 못 이룹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친구들은요, 특히 조직에서 이분은 여성분 같아요? 남성분 같아요? 여성분이에요. 실제로 이런 분들은요, 딱 보면요, 인물도 되게 멋있어요. 남들이 보면 상당히 질투할 만한 참 좋은 조건의 분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항상 뭔가 불안해요. 뭔가가 지금 자기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그냥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상당히 괜찮아요. 이런 분, 방송국에 가면 아나운서로 일하는 아주 괜찮은 이 아나운서 분들, 이런 상황에 있는 걸 보고 허걱했어요. 그리고 일반 조직에서도, 일반 큰 회사 대기업에 가서 아주 잘 나가시는 분들 중에서 아주 괜찮은 젊은 사원 중에서 이런 고민을 해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이해를 못했는데 본인은 엄청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럴 때 자기답게 살고 싶다고 하는데 당신답게 사는 게 뭡니까? 할 때 제가 전문직을 가지지 않아서 그런가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또 뭐 의사, 변호사,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 또 똑같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 쟤는 뭔가 또라이인데 왜 저런지 모르겠다. 근데 상당히 나름대로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답게 산다는 게 어떤 걸까요? 이런 문제로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더 악화되느냐 하면요, 자기답게 살려고 하면서 가장 괜찮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또 연애도 해보기도 하고, 또 가장 좋은 조직에 자기가 전문직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데, 그게 전혀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본인이 혼란스러움을 더 겪게 돼요. 그래서 내 특성을 살려 일하면 행복할까요? 근데 내 특성이 뭔가, 자기 특성이 뭔지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로맨의 경우와 아이디얼의 특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을 할 때는 로맨 특성을 적용시키고, 인간관계나 또는 이 사람들 조직에 대해서 또는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아이디얼의 특성을 적용시키면 이게 항상 어긋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진짜 저입니까? 라는 이 다정이가 가진 아주 전형적인 고민을 하게 돼요. 욕망대로 한다면 행복한 것인가? 그때 그 욕망이라는 것을 되게 진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좋은데, 자기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자기의 욕망을 누군가를 통해서 그거를 공감하려고 하면 사실은 하늘의 떤 욕망을 이야기하지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물질적인 욕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에서 확인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제 이런 부분을 사람들이 제가 너무 형편이 좋으니까 배부른 고민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당사자로서는 거의 돌아버리고 싶은 고민이에요. 또 어떤 분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